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되면 스티븐입니다. 오늘도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열심히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만약에 GW3D 임시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거나 체험판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도면도 역시 댓글에 작성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파트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환경으로 들어가면 먼저 당연히 스케치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면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금 그릴 부분은 요 동그란 요 형상 부분에서 상단의 큰 부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해 주시고, 네, 임의로 그려주신 다음에 빠른 치수 사용해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사이즈를 지정했으면 똑같이 종료 해서 스케치 환경을 나가주시고요. 자, 돌출 사용해 주겠습니다. 방향을 조절해 주시고 종료 지점은 3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드래프트 형상을 넣어줄 텐데요. 도면을 보면 이 각도가 있는 드래프트 형상입니다. 이 드래프트를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출 금형을 할 거나 아니면 형상을 이 몰드에서 빼낼 때 빠지기 쉬우라고 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짝 드래프트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4도 정도의 드래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도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는 좀 더 좁고 아래는 좀 더 깊은, 좀 더 큰 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드래프트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딜 기준으로 4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치수가 어디 치수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 기준으로 위로 마이너스 4도, 이제 4도가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똑같이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면을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이 작은 원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원 그리고 빠른 시수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 지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점부터 거리도 지정해 주시고요. 완료되었으면 종료 버튼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똑같이 돌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높이가 기존 형상이랑 높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마이너스로 두어서 오프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는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20 정도 돌출이 된 거죠. 확인을 누르면 형상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중간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간 부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중간 부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스케치를 옆면, 윗면 그려서 2번 돌출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프트를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하 이 형상이라 해서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이 형상이 다른 형상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로프트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순수히 로프트를 쓰기에는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 로프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윕과 이 로프트가 합쳐진 이 드라이브 로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드라이브 로프트 기능을 쓰든 그냥 로프트 기능을 쓰든 윗면과 아랫면을 다 이제 스케치로 그려줘야 됩니다. 먼저 그려주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로 와이어프레임 모드와 일반 솔리드 요 보는 모드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릴 때를 잘 보시면 이미 기존에 있던 이 형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치수 입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높이는 물론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따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벌써 완전 구속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 저 작은 원 부분에도 똑같이 이제 스케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기 전에 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쪽에는 데이텀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XZ 평면을 기준으로 옵셋을 해서 평면을 하나, 데이텀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XZ 데이터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생성해 줄 거고요. 네, 이렇게 들어왔으면 직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원래 형상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컨트롤 F로 이 뷰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바닥은 참조해 주시고 이제 위에 부분의 높이는 따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로 이 중간에 그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라고 하죠. 이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치수를 잘 확인하시고 먼저 폴리라인으로 시작해서 형상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속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치수 입력.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런 각진 형상이 아니라 필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렛도 2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필렛을 하면 같은 이 R값이 들어가는 필렛들은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 하면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로프트 기능을 사용해서 이 상하이 영상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첫 번째 되는 스케치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휠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프로파일이 넘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프로파일을 같이 선택하셨다면 둘이 같이 돌출되는 이상한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이 프로파일을 따로따로 지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선택했던 방향이랑 두 번째 끝나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측 상단에 우에서 좌로 화살표가 지정되어 있죠. 이 부분이랑 똑같이 끝나는 부분도 우측 상단 이 구석에서부터 우에서 좌로 되도록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형상이 깔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형상도 드래프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드래프트를 지정하실 때 드래프트에 여러 옵션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를 기준으로 드래프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정면을 지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프트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상황에 따라 형상에 따라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도 시도해보시고 두 번째도 시도해보시고 형상에 적합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엣지 기준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닥면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각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면으로 선택할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면을 다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고정이 될 면이다 라는 뜻이고요. 측면을 선택해 주시면 똑같이 각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4도로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똑같이 반대편 면도 같은 기능으로 드래프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깔끔하게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들어가나 조회 기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회 탭에 드래프트 확인을 누르시고 기준면을 찍고 이제 원하는 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선 똑같이 정확하게 4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차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도에 가깝게 크게 문제없게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중간 부분을 이어서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로 들어가 주시고 똑같이 해당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그 다음 구속 추가, 그 다음 빠른 치수, 그리고 연속 필렛, 다시 빠른 치수로 R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으면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돌출을 해서 이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돌출하면 형상이 될 거고요. 선을 돌출하면 서페이스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아무래도 GW3D가 하이브리드 모델링 환경입니다. 이 서페이스 환경과 솔리드 환경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해 주시고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지정해 주셔야겠죠. 마이너스 Z 방향 하고 이 오프셋을 없애주시고 종료도 다음으로 이게 2025 버전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형상까지 자동으로 돌출하는 기능이고요. 드래프트는 따로 없기 때문에 옵션 해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깔끔하게 다음 닿는 면까지 돌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께 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에 두께를 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걸 돌출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돌출은 스케치를 돌출하는 기능이고요. 이 면이 이미 만들어진 경우라면 두께 주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면을 기준이기 때문에 두 면으로 하시고 두 면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으로 4mm의 두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형상이 완료되었죠. 하지만 지금 만들 때 다 파트를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솔리드 부분에 4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최종까지 따로 놔둘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선택해 주시고요. 기준이 될 솔리드를 먼저 하나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 기준으로 모든 이 이름과 속성이 따라가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형상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이 하단부에 보면 이 형상이 그대로 이 면이 쪼개진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보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면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딱히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더 깔끔한 형상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형식의 면 병합을 하고 하단부에 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잡고 네, XY 평면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을 사용해서 치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하려면 요 두 구멍을 따로따로 스케치를 그려서 따로따로 돌출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이 형상만 할 거고 뭐 다른 거슬리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린 다음에 그냥 일괄 돌출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슬린 형상이 없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빼기 연산으로 바꿔주시고요. 관통으로 해주시면 위아래 관통되는 부분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두 개 다 관통되는 형상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렛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필렛 들어가는 부분인지 아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차례차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연결된 선이 한 번에 선택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총 52개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 형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따라 하시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거됨의 스티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